오늘 이번 시간 작물보호와 그 기말보호사 한번 살짝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식물의 피해 원인을 보게 되면 뭐 잡초해라든가 동물해라든가 충해라든가 병해라든가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환경적 요인들도 있죠. 뭐 공해라든가 뭐 기상재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 요인에 서 이제 병이 발생하는 거죠. 식물의 피해 원인들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중간고사 본 이후로 이쪽으로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일단 보면 이것도 지금 식물 병원균의 크기를 보면은 제일 작은 게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세균이고, 그 다음 작은 게 곰팡이고, 제일 큰 게 선충이죠. 얘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병 삼각형에서 이거는 반복하는데요. 병의 삼각형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맞아야 되죠.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고, 기주가 있어야 되고인데 왜 병원체를 주인이라고 하고요, 기주를 소인이라 부르고, 환경을 위인, 유도한다고 해서 유인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맞아야 병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병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병의 삼각형에 보면은 바로 병원체가 주인, 기주가 소인, 그 다음에 환경이 유인이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병이 온다는 거죠. 아예 멸균 상태로, 그러니까 살균이 그 멸균인데 우리가 실험실을 가끔마다 멸균 상태로 만들 때가 있어요. 멸균이라는 거는 아예 균이 전무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주 식물들은 병이 대부분의 곰팡이나 세균이 자기가 먹이로 하는 식물한테만 간댔죠. 만약에 제가 여기 오이의 흰가루병 우리 좀 나왔잖아요. 오이 흰가루병이 토마토에 가 있나요, 안 가나요? 지금 보시면 안 가 있죠. 오이의 흰가루병은 토마토로 안 가요. 무슨 얘기냐? 그 대신에 토마토의 흰가루병도 오이로 안 가요. 겉으로만 똑같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 다른 병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병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일단 여기 식물병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식물병이라는 거는 식물병을 할 때 진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진단이라는 거는 그 특별 정확한 병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명을 결정할 때 진단의 목적이 뭐예요? 진단의 목적은 병의 종류를 판정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병의 발생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피해를 추정할 수 있고, 방제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진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흰가루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진단하는 목적은 병명을 알려는 게 아니죠. 흰가루병을 알려는 것도 이유 있어요. 흰가루병인 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 흰가루병은 지금 형태에서 피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피해가 있다면 얼만큼이 있는 건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요? 진단의 목적이라고 한다. 병명도 알아야 되지만 피해의 발생 정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제를 해야 되냐 말아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바로 방제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단에 보면은 시드름 증상들 있잖아요. 이 시드름의 증상은 뭐예요? 시드름병이나 품바름병이나, 이게 시드름병은 곰팡이인 거고 품바름병은 세균의 건데, 겉 모양은 똑같은데 해부에 보면 좀 다르죠. 잘랐을 때. 그래서 보통 진단은 바로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 뭐예요? 시드름 증상이라든가 줄기를 쪼갰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갈변된 정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진단이라고 해요. 진단은 그러니까 곰팡이를 본 거예요, 증상을 본 거예요?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죠. 우리가 증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병증과 표증을 나누는데요. 병증은 발병에 의하여 유관으로 관천되는 기주물의 여러 가지 이상 변화, 병증이 있고요. 표증은 바로 병원체 그 자체가 병원 모델나 병 발생을 직접 표시하는 것. 병이 발생돼도 나타나 조기 진단에 도움이 안 되지만 병의 종류 파악에 중요하다. 뭐냐면은 병증은 시드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증이라고 하는 거고, 표증은 우리가 그 시드름병에서 나와 거기서 분리해서 세균을 배양했다든가 곰팡이가 보이는 것들 우리가 바로 병원체 표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증을 확인하고 약을 뿌려요. 병증을 보고 뿌려요. 할 때는 병증을 보고 일단 전달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또 하나가 이 병증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식물과 병원 간의 상호관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식물과 서로 이제 식물체 간의 상호 결과의 결과예요. 재밌는 게 이 식물이 예를 들어서 병원균이 똑같아요. TSWV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토마토에 감염되기도 하고 고추에 감염되기도 해요. 근데 고추에 감염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칼라병이라고 불러요. 증상이 달라요. 토마토에서는 TSW, 잎에 점이 찍히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고사해요. 이게 증상이 다르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식물과 병원 간의 상호관계의 결과다.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TSW 바이러스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증은 바로 식물과 병원 간의 상호관계 결과이다. 그다음에 병 진단의 중요한 실마리 제공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검은 별무늬병이죠. 저기 뭐예요? 얘는 옆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그을병이죠. 옆에는 뭐예요? 포도 갈색병이죠. 이파리의 과일의 이런 증상을 보고 우리가 병명 중에 병증에 의해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신가루병은 뭐예요? 흰색 가루가 피는 거고, 고추 칼라병은 뭐예요? 고추에 이상한 무장이 생기겠죠. 칼라 이상한 색깔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고추 칼라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바로 병명 중에 병증이 들어있다. 그렇죠? 이 병증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병증이라는 거는 바로 재배 환경이나 생육 상태, 기상 조건, 병세 진정, 품종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거 점으로 찍힐 수도 있고요, 낙엽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토마토 전문이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전문이병은 점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럼 점이 찍혔죠. 처음에 찍히고 점이 조그만 점이 찍히다가 나중에 점이 커져요. 근데 나중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낙엽이 지거든요. 그러면은 토마토 전문이병의 증상은 뭐예요? 조그만 점도 전문이병 증상이고, 좀 커진 점도 전문이병 증상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낙엽 지는 것도 전문이병 증상이죠. 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바로 병세 진전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품종 따라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TSWV 저항성 토마토 품종 중에서, 고추 품종 중에서 보면은 저항성이 없는 거는 과일이 막 칼라병 확 걸리고 이파리도 막 점이 찍혀서 죽어가는데, 저항성 품종은 신기한 게 점이 한두 개 찍혀, 병증이 없는 건 아닌데 병증이 조그맣게 나타나도 끝나버리더라. 그럼 뭐에 따른 결과예요? 바로 품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기상 조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곰팡이병이 똑같이 재필 곰팡이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면은 병반이 거의, 그러니까 재필 곰팡이가 확산을 못하고 거기서 말라버려요, 그냥. 근데 만약에 비 오는 날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물컹물컹해지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상 조건, 재배 환경, 기상 조건과 재배 환경 같죠. 왜냐면은 우리는 온실을 재배 환경으로 보고 기상 조건 노지로 보니까, 온실에서는 바로 재배 환경이 바로 기상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병태 진전 상태, 그다음에 생육의 상태. 건강한 놈은 바이러스 잘 걸릴까 덜 걸릴까? 덜 걸려요. 걸려도 병증이 약해요. 사람은 똑같죠. 건강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코로나 걸리면은 제가 훨씬 세게 앓을 거예요. 왜? 저는 면역력이 떨어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도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작년 8월에 시험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쳐요. 토마토는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 병증이 어떻게 심해질까? 같은 바이러스 걸렸을 때 10월달, 11월때 걸렸을 때가 심할까요? 지금 걸렸을 때 심하게 나타날까요? 지금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요. 병증. 식물이 약하기 때문에. 전신병증이 있고 국부병증이 있고 내부병증이 있는데 볼게요. 전신병증은 시드름 증상이라든가 모잘라, 파가, 웃자람 같은 걸 우리가 전신병증이라고 해요. 온몸에 나타나는 병증은. 그다음 국부병증은 뭐예요? 이런 점 같은 데 나타나는 거. 과일이라든가 잎의 어느 부분이라든가 줄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국부병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부병증은 뭐예요? 쪽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병진해라는 거는 하나만 나타날까요? 동시에 여러 가지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그렇죠. 아까 풍마름병이 걸렸어요. 히드레미 증상이지 하나의 전신 증상.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내부를 반으로 쪼개서 내부를 확인해 보면은 내부 병증이 보이죠. 뭐예요? 갈변이 내부 줄기가 갈변됐다든가 어떤 물컹물컹한 물질이 생겼다든가 보면서 우리가 내부 병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들을. 표적은 이제 병형군의 균살, 균핵, 뭐 자실체 같은 병형군 자체가 나타나는 거 보시면은 포자가 나타나죠. 이런데 이것을 떼다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포자를 볼 수가 있어요. 병증에서 보게 되면은 보일까 안 볼까요?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그것들은 바로 이 표증에서 균사나 균핵이나 포자를 떼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때는 뭘까요? 바로 동정이 들어가죠. 동정. 일단 동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명명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물 이거는 병에 대한 것만 아니고 모든 것들의 모든 생물체를 표시할 때 그러는 건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호모는 H는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예요. 사이언스 그 D는 그 종명은 어떻게 될까요? 종명은 예? 소문자예요. 그리고 항상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탈리크로 쓰거나 밑줄 긋거나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할 때 저희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병명은 이제 균 이름을 맞추는 걸 쓰거든요. 만약에 저 밑줄 안 그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다고 할까 틀렸다고 틀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학명을 볼 때 명명책에서 보면은 뭐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생물의 특징이나 영구자를 길거나 그 종의 턱실을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일반 명이 이제 느타리 버섯인데 보면은 오테르티우스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마 이또라는 사람하고 아마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느타리 버섯을 발견한 사람이 되겠죠.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스트레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굴이요, 굴. 이거 우리가 보면 느타리 버섯 보면 무슨 느낌이 나요? 약간 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페니실리움인데 보면 제주니스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어디서 발견된 균이 그럼 이거는? 제주에서 발견된 거죠. 여기서 최근에 요새 이제 뉴스에서만 나왔었는데 이건 때문에 주가가 약간 흔들려 주식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식이 살짝 흔들린 적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 한타 바이러스는 뭐예요? 발견지가 그럼 어디예요? 한타죠. 한탄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해서 한타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애하고 지난번에 유람선에서 크루즈에서 발견된 거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갈라진 놈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놈들인데 근데 결론은 아무튼 이름이 한타 바이러스라죠. 우리가 이름 안에 보면은 발견된 지역, 이름, 우리가 모양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 그 모양들 보면 이름 보면 굴껍데기 같다고 생겼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오이스터 머쉬룸이라고 됐어요. 보면은 동정이 있고요. 여기서 진단은 우리가 동정이라는 건 병어체의 정확한 종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진단은 정확한 병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진단은 뭐예요? 사과, 탄저병이 병명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콜레트리쿰이라는 것은 뭐래요? 이게 이제 탄저병의 이제 속명이고 프로티코라는 거 보면 과일에 오는 탄저병이라는 뜻이죠. 과일에 오는 탄저병. 이거는 단감에도 오고 사과에도 오고 베리도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면은 일단은 사과 탄저병이 진단이에요. 뭐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증상을 보고 알았죠. 그러면은 동정은 뭐예요? 바로 포자를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제가 잠깐만 이게 동정할 때는 우리가 코이 법칙이라고 해서 뭐냐면 동정할 때는 코이 법칙이 뭐예요? 바로 기준으로부터 일단은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뭘 검출해야 돼요? 미생물을
동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를 하고 그다음 분리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 배양해야 돼요. 그 균만. 그다음 순수 배양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식물에 접종했을 때 병이 다시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발생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순수 분류가 되면 우리가 호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이 병이 이 미생물에서 발생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추정을 확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했죠. 순수 배양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식물 그러니까 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영양분에서 성장하지 않는 미생물도 상당히 많다. 살아있는 활물기상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생물체에만 자라는 것들 많다고 했죠. 이런 거는 호의 법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호의 법칙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또 안 돼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 또 안 되죠. 호의 법칙은. 그리고 바이러이드는 배양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포장 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포장 진단은 우리가 이제 그 전체 포장에 가서 발병된 것 확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포장 진단이라고 하는데 어때 우리가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포장 진단하면은 병명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발생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죠.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찾는데 바로 재배로부터 품종. 그러니까 이거는 포장 진단 어디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직접 현장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진단하는 건 뭐예요? 식물 진단은 사진만 보고 진단이 가능하죠. 사진만 보면 웬만하면 얘가 탄저병인지 뭐 흰가루병인지 뭐 아니면 온실가루 위에 뭐런 피해 증상인지가 진단이 돼요. 이걸 뭐예요? 식물 진단이고 실제로 포장 진단은 가서 품종이라든가 품종을 왜 볼까요? 저항성인지 저항성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재배 관리 방법이라든가 뭐 최초의 발병지라든가 이거 확인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방제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은 아까 그랬죠. 병 진단의 목적 중에 하나 뭐였어요? 병을 방제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하는 게 좋아요? 모르죠. 어떤 병 농약값이 엄청 비싸다고 했죠. 인건비도 비싸요. 근데 내가 농약을 치고 인건비를 썼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쳐야 되지만 포장 갔는데 야 보니까 토마토 끄트머리 하나 나왔고 그다음 오이도 보니까 적심쳐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병 걸렸다고 거기다가 흰가루병 약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농약 손실 오고 그다음에 인건비 손실 오죠. 바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로 현장에 가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 진단은 실제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포장 진단이고 식물 진단은 그냥 어떤 병인지만 알 수 있는 게 식물 진단이에요. 그럼 누가 더 어려워요? 포장 진단이 어려워요? 식물 진단이 어려워요? 포장 진단은 훨씬 어렵죠. 이것들. 그래서 상당한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재배사로 갈 수도 있을 거가 재배사로 갔다가 재배사 하면서 공부 더 해갖고 컨설턴트로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 재배사로부터 컨설턴트 가려면은 바로 이 식물 진단이 아니라 포장 진단으로 넘어가야지만 가능해요. 남인종자가 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야지만 이것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식물 진단과 변형한다. 그다음 포장 진단은 식물 진단은 식물 개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포장 진단은 전체를 보고 있고요. 포장 진단과 병행하는 원칙이고 포장이 상세한 정보 들어간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식물 진단에는 육안 진단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흰가루병이다, 탄저병이다 알 수가 있어요. 해부 진단은 뭐예요? 아까 잘라서 본댔죠. 뭐 과일을 절단한다든가 뿌리를 절단한다든가 줄기를 잘라보고 하는 걸 우리가 해부 진단이라고 해요. 혈청 진단은 뭘까요? 혈청이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콧구멍 쑤신 다음에 뭐 했어요? 바이러스 퇴치. 뭐 이렇게 해서 뭐 목구멍 쑤신 다음에 콧구멍 쑤신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키트에다 막 집어넣고 어디다가 이렇게 액체를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빨간 줄이 2개 나오면 양성, 하나면 뭐예요? 음성이죠. 바로 그게 혈청 진단이에요. 혈청이 왜 혈청이냐?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는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그 균에만 있거나 그 바이러스에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하고 바로 여기다가 항체라고 해서 여기다가 뭘 키트에다 발라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다가 그 곰팡이나 세균이나 아까 말했던 바이러스의 특정한 물질이 그 항체에 딱 달라붙게 되면은 거기서 변색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는 아마도 뭐
푸사르 뭐 아까 말한 랄스토니아라는 세균이 묻어 있구나. 이 랄스토니아의 반응에 그 항체 반응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얘기해요. 바로 그게 혈청진단. 그러면 이게 정확할까 정확하지 않을까요?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전문가가 같이 해야지 그냥 농민들한테 직접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게 혈청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종까지 가릴 수 있을까요? 속까지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종, 속, 과목, 가문계죠. 아까 보면은 여기요 탄저병을 보게 되면 여기 볼게요. 탄저병에 이건 과일에 온 탄저병이요. 그래요. 폴렉터티움 프로토카라는 건 저희 과일 탄저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만약에 키트 검사를 했는데 탄저병균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을 몰라도 속까지만 같아도 나와요. 속까지만 해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일에 오는 탄저병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써요. 왜 그럴까? 우리가 검증할 때는 뭘 하죠? 토마토 병에 걸렸으면 토마토에 오는 병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찍었을 때 아 얘는 그러면은 토마토에 한정되면 얘는 그것이 맞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 혈청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 해야 돼요. 가끔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오염된 것 예를 들어 진단하는데 과일이 썩었어 또는 줄기가 썩었어 잎이 썩었어 이거 같다 하면은 맞을까 안 맞을까?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썩으면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견이 잡동사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내가 검사해 보려는 균과 유사한 물질을 내는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가 생기죠. 근데 내가 깨끗한 식물체를 떼다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균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스러워하는 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트 검사는 일단 혈청 진단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유관 진단으로 확인했는데 어때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약간 의심스러워할 때는 게 바로 혈청 진단이에요. 우리 코로나 이렇게 코 쑤시고 할 때 왜 했어요? 아무나 가서 쑤셨나요? 할 때 어땠어요? 아 내가 본 느낌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했을 때 있죠.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일반 감기인지 구분하라고 한 거지 이거를 그냥 수시대로 쑤셔갖고 그냥 이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혈청 진단의 문제는 내가 기본적으로 이 병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들이요. 세 가지 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진단 요거는 그 DNA 검사, 그 DNA나 RNA 검사라는 건데요. 이거는 비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적인 그 시퀀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자생물학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생물 진단도 역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1, 2, 3, 4 같은 경우는 3번까지는 경험이 되게 풍부해야 되는 거고 분자생물학적 진단은 뭐라고 테크닉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유관 진단, 해부 진단, 혈청 진단은 속도가 빨라야 늦어요. 굉장히 빠르죠. 눈으로 보고 하고 해부 진단은 절단해 보고 알고 얘 혈청 진단 뭐요? 찍어 보고 알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처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실로 보내서 거기서 실험을 해서 다시 보내야 되죠. 오고 가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제일 비싸요. 이게.